절대 검은 콩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15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저를 찾아오신 67살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평생 건강을 위해 검은 콩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붓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장 기능이 27%밖에 안 남았습니다.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먹은 검은 콩이 신장을 망가뜨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검은 콩이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말 다들 아시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안토시아닌도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은 콩 자체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젊을 때의 신장은 새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찌꺼기를 척척 걸러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요.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신장의 사구체, 쉽게 말해 필터 구멍들이 이미 37%가량 막히거나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겨울철 찬바람까지 불면요. 혈관이 수축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23% 줄어듭니다. 바로 이때 검은 콩과 잘못된 음식이 만나면요. 신장에 돌덩이 같은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둘째, 반대로 신장을 살려주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 셋째, 검은 콩을 약으로 만드는 정확한 조리법입니다.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부엌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겨울 여러분의 신장이 따뜻하게 숨쉬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검은 콩밥 드시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저녁에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소변색이 진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겨울밥상에 빠지지 않는 시금치입니다.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시금치가 뽀빠이도 먹는 건강 채소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맞습니다. 시금치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검은 콩과 만나는 순간 돌변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죠. 반면에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2가지가 몸속에서 만나면요. 마치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겨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것을 수산칼슘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몸속에 생기는 아주 작은 돌멩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두부 같은 여러분의 신장에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모래알들이 계속 긁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예순이 넘어 얇아진 신장의 여과막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염증이 생기고요. 결국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요.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물살이 느린 강바닥에 모래가 더 잘 쌓이는 것처럼요. 겨울철 신장에는 이 결석 찌꺼기들이 훨씬 더 쉽게 들러붙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요. 겨울철 신장 결석 발생률이 여름보다 34%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3살 이영희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요. 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검은 콩밥에 시금치나물, 시금치된 장국을 즐겨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장에 결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시금치를 줄이셔야 합니다. 평생 건강식이라고 드시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어머님들 중에 콩잡밥에 시금치나물 곁들여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잡곡밥에 시금치 된 장국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보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신장에 돌을 채워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금치뿐만 아닙니다. 근대나 비트 같은 채소들도 옥살산이 많습니다. 검은콩 드시는 날에는 이런 채소들 식탁에서 잠시 치워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첫 번째 범인이 밥상 위에 있었다면요. 두 번째 범인은 식사 직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식후에 습관처럼 마시는 따뜻한 커피와 진한 녹차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식사 마치고 배가 부르면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나 쌉싸름한 녹차 한 잔 생각나시죠? 추운 겨울에 몸도 녹이고 소화도 시킬 겸 드시는 그 한 잔이요.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의 이뇨작용입니다. 검은콩의 좋은 성분을 걸러내려면 신장은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커피가 들어오면요. 카페인이 뇌를 속여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을 강제로 밖으로 퍼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도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시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대한내과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양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신장은 지금 검은콩을 소화하느라 물이 절실한데요. 커피가 들어와서 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 신장은 물 없는 펌프처럼 헛돌게 됩니다.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우리 몸이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을 좁히기 때문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탈수까지 오면 신장은 그야말로 바삭바삭 말라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에는 철분이나 아연 같은 귀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고 빈혈을 막아주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커피나 홍차, 녹차에 들어있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요, 이 보물들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탄닌은 검은콩의 철분과 딱 달라붙어서 우리 몸이 절대 흡수할 수 없는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식후 30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62%나 떨어집니다. 비싸게 좋은 서리태 사서 정성껏 요리에 드셔놓고요. 커피 한 잔 때문에 그 좋은 영양분을 전부 대변으로 내보내는 꼴입니다. 제가 만난 71살 한영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분인데요. 예전에 미용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손목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검은콩이 뼈에 좋다고 해서 매일 콩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마다 믹스커피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밥배와 커피배는 따로 있다며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개월 후에 빈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검은콩을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철분이 부족해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이 밥배와 커피배는 따로 있다며 식사 바로 직후에 뜨거운 커피를 드신다는 점입니다. 만약 커피가 정말 드시고 싶다면요. 식사하시고 최소 2시간은 기다려 주십시오. 위장에서 검은 콩이 충분히 소화되고 영양분이 흡수된 뒤에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보다 더 무섭고 더 흔하게 저질러지는 세 번째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인의 겨울 밥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라 더 위험합니다. 잠시 후에 이 마지막 범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시금치와 커피가 신장을 서서히 괴롭히는 정도였다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범인은 신장을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바로 검은 콩밥과 함께 드시는 뜨끈한 국물 요리, 특히 찌개와 전골입니다. 밖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들어와서요. 갓 지은 검은 콩밥에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요. 온몸이 녹는 것 같고 비로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신장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혀가 솟고 있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음식이 뜨거울수록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요.
펄펄 끓는 찌개는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듬뿍 넣어도 그저 시원하고 구수하다고만 느껴집니다. 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차가운 음식에서는 짜게 느껴지지만요. 뜨거운 음식에서는 잘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겨울철 신장을 망가뜨리는 소금 폭탄입니다. 검은 콩이 신장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요. 콩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장이 튼튼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60이 넘어서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요. 찌개에 엄청난 소금기와 검은 콩의 칼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면요. 신장은 과부하에 걸려 멈춰버립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요. 한 끼 식사에 찌개 국물을 다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78%에 달합니다. 소금의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 혈압을 치솟게 만들고요. 검은 콩의 칼륨은 배출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쌓여서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추위 때문에 좁아진 혈관 속으로 끈적끈적한 소금물과 칼륨 덩어리가 꽉 막혀 돌아다니는 상황을요. 이것은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은 터져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9살 장순옥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청주에서 오신 분인데요. 고혈압으로 10년간 약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검은 콩밥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진단 결과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국물 좀 줄이셔야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특히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반찬을 검은 콩밥 위에 척 올려 드시는 습관도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이 밥은 검은 콩으로 건강하게 지으셨으면서요. 반찬은 소금 절임으로 가득 채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놓고 왜 신장이 나빠졌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하십니다. 겨울철에는 땀도 잘 흘리지 않아서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갈 구멍이 오직 소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짠 국물과 반찬으로 신장을 혹사하면요.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하다가 결국 겨울이 가기도 전에 지쳐 쓰러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검은 콩밥을 드실 때는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십시오. 밥 말아 드시는 습관은 신장을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맛있는 국물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여러분의 콩팥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범인이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금치 결석의 원인. 둘째, 커피와 녹차, 영양 도둑. 셋째, 짠 국물과 찌개, 소금 폭탄.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올 겨울을 훨씬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범인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신장을 적극적으로 살려줄 기적의 짝꿍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검은 콩이 진짜 보약으로 변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장에는 겨울철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공식이 존재합니다. 보통 텔레비전이나 다른 의사들은요. 검은 콩에는 단백질이 얼마고 안토시아닌이 얼마다 하는 영양만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우리 몸속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요.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들어오면 그 순간 영양소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독소로 돌변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겨울철 신장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고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요. 신장은 끊임없이 열을 내고 혈액을 데워서 온몸으로 보내야 합니다. 검은 콩은 본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보일러의 훌륭한 연료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인 음식들이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는 꺼져버리고 연료는 타지 못한 채 그을음만 남기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이 바로 혈관 속에 쌓이는 혈전이고 신장 사구체를 막는 찌꺼기입니다. 젊을 때는 보일러가 워낙 강력해서 젖은 장작을 넣어도 활활 타올랐지만요. 60이 넘은 우리의 몸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는 연료 하나를 넣더라도 불을 잘 살릴 수 있는 마른 장작을 골라 넣어야 하고요. 불을 꺼뜨리는 찬 기운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제가 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딸로서 저희 부모님께도 꼭 챙겨드리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의 구세주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뜻하게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겨울철 신장은 냉기를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로콜리는 본래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요. 뜨거운 물이나 증기로 살짝 익히면 그 성질이 따뜻하게 변하고 소화 흡수율이 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예방의학과 연구에 따르면요. 이 설포라판이 검은 콩과 만나면 마치 꽉 막힌 굴뚝을 뚫어주는 청소부처럼요. 신장 필터에 끼어 있는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청소해 줍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질소 노폐물마저도요. 브로콜리가 옆에서 도와주면 신장이 힘을 들이지 않고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C는요.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철분이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되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요. 비타민 C와 함께 철분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67%까지 높아집니다. 밥을 지으실 때 검은 콩을 넣으셨다면요. 반찬으로는 반드시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를 초장이 아닌 들기름과 깨소금에 심심하게 묻혀서 드셔보십시오. 씹을수록 고소하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만난 65살 신명숙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수원에서 오신 분인데요.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면서 검은 콩을 열심히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셨습니다. 제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배가 안 더부룩해요. 게다가 얼굴색도 좋아졌다고 주변에서 그래요. 브로콜리가 검은 콩의 소화를 도와주고 철분 흡수를 높여준 덕분입니다. 브로콜리 드시는 방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끓는 물에 2분만 살짝 데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둘째, 데친 후 바로 찬물에 헹구지 마십시오. 따뜻한 상태로 드셔야 신장에 좋습니다. 셋째, 초장 대신 들기름과 깨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식초의 산성이 검은 콩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친구는 바로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앞서 제가 식후 커피는 신장에서 물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안이 바로 이 보리차입니다. 보리는 찬 성질이 있어 몸에 열을 내린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볶아서 차로 끓여 따뜻하게 마시면요. 겨울철 수축된 말초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혈관 확장제가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 말초 혈관이 18%가량 확장됩니다. 특히 검은 콩을 드시고 나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마시면요. 보리의 구수한 성분이 위장을 감싸주고 검은 콩의 영양분이 혈액을 타고 신장까지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돕는 뱃사공 역할을 해줍니다. 맹물은 밋밋해서 마시기 힘들고 커피는 해롭지만요. 보리차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비슷합니다. 신장이 물을 걸러느라 애쓸 필요 없이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여 혈액을 맑게 희석해줍니다. 겨울철에 손발이 차갑고 소변색이 진하신 분들이라면요.
검은콩 식사 후에 반드시 뜨끈한 보리차 한 잔을 습관처럼 드셔보십시오.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등 뒤로 훈훈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만난 72살 황정임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창원에서 오신 분인데요. 시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주로 집에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소변색이 항상 진하고 발목이 자주 부으셨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던 분이셨는데요. 제가 보리차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다며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소변색이 맑아졌어요. 발목 붓기도 빠졌고요. 신기하네요. 보리차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 덕분입니다. 보리차 마시는 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30분 후에 드십시오. 위장에서 소화가 시작된 후에 마셔야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둘째, 반드시 따뜻하게 드십시오. 차갑게 마시면 신장의 혈관이 수축합니다. 셋째, 한 번에 200ml, 종이컵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최고의 짝꿍은요. 바로 저염 청국장이나 식초를 곁들인 발효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덩어리는 장에서 부패하여 독소를 만들고요. 이 독소는 고스란히 신장으로 흘러가 공격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발효 음식 속에 들어있는 천연 소화제인 효소입니다. 청국장이나 나토 같은 발효콩에는요. 단백질을 이미 잘게 쪼개놓은 효소들이 가득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발효 음식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율이 43% 높아집니다. 이것을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위장이 할 일을 절반으로 줄여주고요.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짠 청국장찌개가 아니라요. 집에서 싱겁게 띄운 생청국장이나 나트륨 함량을 확 줄인 저염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국장이 입맛에 맞지 않으시다면요. 검은콩 요리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콩의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제가 만난 74살 정현숙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소화력이 약해서 검은콩을 드시면 배에 가스가 자주 찼습니다. 제가 저염 청국장을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요. 선생님, 이제 가스가 거의 안 차요. 검은콩 먹기가 편해졌어요. 청국장의 효소가 검은콩의 소화를 도와준 덕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겨울철 검은콩을 드실 때는요. 첫째,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로 굴뚝을 청소하고, 둘째, 따뜻한 보리차로 혈관 길을 열어주며, 셋째, 저염 발효 음식으로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요. 검은콩은 더 이상 신장을 위협하는 폭탄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요리하는 방법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겠지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부엌을 작은 병원으로 바꿔줄 검은콩 손질법과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에 담그는 시간부터 불 조절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겨울철 불리기 시간의 마법입니다. 보통 방송이나 책에서는 콩을 6시간 정도 불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돗물의 온도가 미지근한 여름철 기준입니다. 손이 시릴 정도로 물이 차가운 겨울에는 6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검은콩의 껍질에는 렉틴과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요. 마치 갑옷처럼 콩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콩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독성 물질인데요. 이것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찬물에 담가두면 이 갑옷이 좀처럼 벗겨지지 않습니다. 겉은 부른 것처럼 보여도
속은 여전히 딱딱하고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콩을 담그고 최소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담가 두셨다가 다음날 점심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이 물을 빨아들여서 원래 크기의 2배에서 3배까지 커지고요. 손으로 눌렀을 때 껍질이 스르륵 벗겨질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독소가 빠져나가고 신장이 좋아하는 보약으로 변신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뜸들이기의 미학입니다. 많은 어머님이 전기 압력밥솥에 잡곡 모드만 믿고 콩을 덜 익히시는 실수를 범합니다. 콩이 덜 익으면 콩 비린내가 날 뿐만 아니라요. 트립신 저해제라는 소화 방해 물질이 남아서 뱃속에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배가 빵빵해지고 속이 더부룩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가스는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압력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손가락으로 으깨질 정도로 푹 익혀야 합니다. 밥솥에서 꺼낸 콩을 엄지와 검지로 눌렀을 때요. 힘을 주지 않아도 크림처럼 부드럽게 으깨져야 합격입니다. 만약 씹을 때 조금이라도 사각거리는 식감이 있다면요. 그것은 신장에게 일을 더 시키는 짐이 됩니다. 밥을 하실 때 평소보다 물을 반 컵 정도 더 넣으시고요. 뜸 들이는 시간을 10분 이상 길게 잡으셔서 콩이 입안에서 녹아내릴 정도로 조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욕심을 버리는 정량의 법칙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 밥보다 콩을 더 많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밥반 콩반이라는 말이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신장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폭력과도 같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쓰고 남으면 질소 노폐물이라는 쓰레기를 만듭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가 바로 신장입니다. 콩을 너무 많이 드시면 청소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꼴이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권고에 따르면요. 60세 이상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드시는 검은 콩의 양은 여러분의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30기에서 50기 사이입니다. 밥숟가락으로 수북하게 2숟가락에서 3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이 신장이 무리하지 않고 영양분만 쏙쏙 뽑아 쓸 수 있는 황금 비율입니다. 검은 콩은 밥이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정해진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콩을 불린 물은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물에는 콩에서 빠져나온 넓은 맛과 독성 물질들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새물로 밥을 지으셔야 밥맛도 두어하고 신장에도 깨끗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도록 3일간의 신장 살리기 작전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의 핵심은 정성스러운 준비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바로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검은 콩 한 줌을 꺼내 깨끗이 씻은 다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셔야 합니다. 이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콩이 아니라 내 늙은 신장을 살릴 귀한 약재를 다룬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겨울철이라 물이 금방 차가워질 수 있으니 식탁 위보다는 따뜻한 실내에 두시고 뚜껑을 덮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12시간 동안 콩이 물을 먹고 독소를 뱉어내는 동안 여러분은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장을 살리는 첫 단추입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실전의 날입니다. 잘 불린 콩으로 지은 따뜻한 밥을 드시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점심입니다. 아침에는 소화력이 떨어져 있고 저녁에는 칼로리가 부담되니 신장 기능이 가장 활발한 점심때 드시는 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식탁 위에는 짠찌개 대신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를 올리시고
젓갈 반찬은 잠시 냉장고 깊숙이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평소보다 30번씩 더 씹으셔야 합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콩의 단백질을 1차적으로 분해해 주어야 신장이 할 일이 줄어듭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습관처럼 찾던 커피 믹스 봉지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30분 뒤에 따뜻하게 끓인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카페인에 찌들어 있던 신장 혈관이 비로소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열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셋째 날인 모레 아침은 내 몸의 대답을 듣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거울 속의 얼굴과 발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눈두덩이가 덜 무겁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옅어졌다면요.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춤을 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색을 확인하십시오. 진하고 거품이 많던 소변이 맑고 투명해졌다면요. 그것은 신장이 주인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는 최고의 감사 인사입니다. 단 3일 만에도 우리 몸은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 3일의 루틴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투석 직전까지 갔던 그분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찌개 국물을 끊고 브로콜리와 보리차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신장 기능이 27%에서 38%로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투석을 미루어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이제 손주 결혼식 볼 수 있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은 콩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 섭취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는 퓨린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통풍은 이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병이라서요. 통풍 발작이 자주 오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검은 콩 섭취를 하루 한 숟가락 이하로 줄이시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잠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신부전 진단을 이미 받으신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신부전 3기 이상의 환자분들은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검은 콩의 칼륨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요.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정확한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어르신이라면 오늘 배운 내용대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시금치. 둘째, 커피와 녹차. 셋째, 짠 국물과 찌개. 반대로 함께 먹으면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첫째, 데친 브로콜리. 둘째, 따뜻한 보리차. 셋째, 저염 발효 음식. 조리할 때 지켜야 할 3가지. 첫째, 미지근한 물에 12시간 불리기. 둘째, 푹 익혀서 드시기. 셋째, 하루 한 주먹만 드시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검은 콩과 3가지 짝꿍 음식, 그리고 부엌에서 실천하는 3일의 기적은요. 단순히 밥을 먹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을 숨기고 혼자 끙끙 앓으십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밥 한 공기 뚝딱 비우시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자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검은 콩 루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실천입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이요. 꽁꽁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신장에도 다시 맑고 따뜻한 봄물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나를 위해 건강한 밥상을 차리겠다고 다짐의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다짐들이 모여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올바른 의학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